자, 이번 시간에는 12장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해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만 가지는 독특한 특별한 성질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주로 1차 또는 2차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그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둘 다 3차 이상을 우리는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기본은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 그러니까 고차식을 1차 또는 2차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식은 세 다항식의 곱 또는 네 다항식의 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A, B, C 이퀄 0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곱의 성질에 의해서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나 또는 C가 0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A, B, C, D가 0이다 라고 한다면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C가 0이거나 D가 0이다 라고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의 목표는, 첫 번째 목표는 3차 또는 4차를 1차 또는 2차식의 인수분해하는 걸 목표로 하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인수분해 공식은 다 알아야 돼요. 3차식의 경우에 우리가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을 인수분해 할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도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 공식은 당연히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복 2차식 이런 용어들은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그냥 이름일 뿐인데 보기차식이란 말이 나오면 저게 뭘까 이러면 안 돼요. 자, 우리가 x의 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해요. 그럴 때 주로 합차 공식 꼴로 변형이 되는 문제가 꽤 많습니다. 이거를 복 2차식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복이라는 게 중복, 반복 같은 것이 되풀이된다 라는 뜻인데 x의 제곱이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자, 일반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볼게요. 인수 정리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인수 정리. 3차식이든 4차식이든 때로는 5차식이든 대입해서 0이 되는 알파를 구하면 우리는 x-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거를 인수 정리라고 하는데 정말 많이 사용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별표를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4차 방정식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반 방정식, 역수 방정식이란 말은 안 써요.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대칭되는 거예요. x제곱의 개수인 c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대칭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제곱의 개수, x의 개수, 그러니까 제곱의 개수인 c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의 개수가 서로 같은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를 상반 방정식이라고 해요. 이 방정식은 풀이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상반 방정식이냐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양변을 x의 제곱으로 열심히 나눠주면 돼요. 양변을 x의 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치환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걸 1번, 2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주세요. 그러니까 풀이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오케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상반 방정식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고차 방정식의 일반인데요. 고차 방정식은 기본적인 풀이는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 여기서는 요거 3차와 4차 방정식까지는 사실은 근해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선생님이 증명해 놓은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있는데 그걸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3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외울 필요도 없고요.
5차 이상의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1번을 볼게요.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3차와 4차에 관해서 연습을 하는데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기본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A의 세제곱, 풀마 B의 세제곱 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합차 공식 정말 많이 이용합니다. 요걸 기본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을 보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인데 8이 2의 세제곱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x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1차식과 2차식으로 인수분해 되는데 당연히 1차식은 근을 구할 수 있고요. 2차식은 2차 방정식은 우리가 근의 공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2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9가 3의 제곱이죠. 그죠? 3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합차 공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합차 공식. 자, 그래서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3, x의 제곱이 마이너스 3, x의 제곱이 3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제곱근을 이용해서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x의 제곱을 치환하자 이거죠. 그죠? 공통항인 x의 제곱을 대문자 여기서는 y로 치환했네요. 상관없어요. 그럼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고 인수분해를 해서 y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이 y가 x의 제곱이죠. 그래서 x의 제곱으로 바꿔서 해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보면 좀 마찬가지죠. 요거는 이제 4번은 합차 공식으로 바꾸는 특별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얘는 x의 제곱을 t라고 치환해도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어진 문제에서 x의 제곱을 t라 치환하면 t의 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4 인수분해 안 되죠. 그죠? 근의 공식으로 가면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죠.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합차 공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오케이? 자, 왜냐하면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 눈여겨봐야 돼요. 자, 이런 정도를 보고요. 12-1번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연습 삼아서 한 문제 한 문제 한번 다 풀어보는 거예요. 자, 노트에다가 1번부터 간단하죠? 1번 공식을 이용하는 거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을 풀어볼게요. x의 세제곱. 자, 1번 하고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바꾸고 얘는 1의 세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인수의 곱이니까 첫 번째 x는 1 마이너스 1이네요. 하나. 그죠? 두 번째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꼴 0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항상 해를 구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근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자, 그러면 따라서 x의 값은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3i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기본 공식이고요. 자, 2번을 볼게요. 자, 2번은 합차 공식이라는 걸 아마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x의 4제곱 마이너스 81이죠. 81인데 얘는 9의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9 하나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 됩니다. 이퀄 0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x의 제곱이 9가 되는 식이 하나 있고요. x의 제곱이 마이너스 9가 되는 식이 하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첫 번째 것은 x는
3i 풀마 3이 되겠고, 두 번째 거는 풀마 3i가 됩니다. 라고 풀 수 있는 거예요. 이 3번은 별표를 해놓고요. 얘는 자주 다뤄요. 근데 이제 어떤 꼴로 바꾸냐면 합차 공식으로 바꿉니다. 합차 공식으로 어떻게 하면 합차 공식으로 바꿀지 앞에 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3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죠. 3번 x의 4제곱 더하기 1인데 이 상태로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죠? 자, 이퀄 0이에요. 자, 그럴 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별표를 해놓고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합차 공식으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x의 4제곱 좌변이 합차 공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2x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빼기 2x의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처럼 앞에 있는 세 개의 항이 완전 제곱식이 되겠고 뒤의 식도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x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x가 되겠고요. 제곱 합차 공식이 되는 게 보이죠? x의 제곱 플러스 루트 2x 플러스 1이 되겠고 x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1 이퀄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두 개니까 각각에 대해서 x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해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첫 번째 x의 제곱 플러스 루트 2x 플러스 1 이퀄 0 x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1 이퀄 0을 푸는 거예요. 따라서 x는 하고요 2분의 루트 2 하고요 마이너스 루트 2 하고 풀마 루트 2의 제곱 하고 마이너스 4ac 그러면 4ac 둘 다 1이 되네요. 4가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 값을 풀면은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풀마 루트 2가 됩니다. 루트 2 i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루트 2로 묶어도 되고 안 묶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다른 것도 하나 풀면 똑같은 방식으로 x의 값을 구하면 2분의 루트 2 풀마 루트 2i가 됩니다. 4번 얘는 x의 제곱의 제곱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빼기 x의 제곱 마이너스 72인데 98에 70이에요. 98에 72 그래서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꼴입니다.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x의 제곱이 9가 되는 식이 하나 있고 x의 제곱이 마이너스 8이 되는 식이 있어서 제곱 근의 성질에 의해서 x는 풀마 3, x는 풀마 2 루트 2 i가 됩니다. 자, 5번은 얘는 완전 제곱식 꼴로 바꿔서 합차 공식으로 바꾸는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는 별표를 해놓고 어떻게 하면 합차 공식으로 바꿀지 이거를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거는 현재로서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죠? x의 4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인데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러면 4차식의 경우에 인수분해 안 되는 상태에서 하면 보통 합차 공식을 두 번째로 떠올립니다. 그러면 앞에 것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6x 제곱인 상태에서 완전 제곱식이 안 돼요. 그러면 식을 어떻게 변형할까인데요.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마이너스 2x의 제곱입니다. 그죠? 플러스 1이 듣고 이제 완전 제곱식 됐죠? 나머지를 빼기 4x의 제곱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이건 이렇게 바꾸는 거구나. 몇 번 풀어보면서 암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 됐죠? 자, 이 값은
x제곱에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입니다. 합차 공식에 의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하나,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둘 다 인수분해 안 돼요. 둘 다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의 공식을 이용하고 x의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하면 바로 x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2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x는 1 풀마 루트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요. 자, 12-2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변에 0이 아니라 3이 있죠.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2번은 4차 방정식인데요. 보통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 인수 정리를 생각합니다. 인수 정리. 그러니까 4차 방정식 경우에 대입해서 0이 되는 알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0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항식은 x-알파를 인수로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1번의 경우는 이거 자주 다루는데 쉬운 문제예요. 뭐냐면 이거를 이대로 그대로 전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개하면 굉장히 귀찮습니다. 치환을 할 수 있도록 공통 부분을 치환할 수 있도록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곱셈에 관한 교환 법칙을 이용하면 공통 부분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순서를 바꿔서 교환 법칙입니다.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4 그리고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으로 교환 법칙을 하게 되면 전개했을 때 x의 제곱 플러스 5x, x의 제곱 플러스 5x 공통항이 생기죠. 공통항이 되도록 문제를 낸 거예요. 공통항이 안 만들어지면 이제 다 인수분해하는 건데 그런 문제는 안 내요. 그냥 애들을 괴롭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전개했을 때 공통항이 만들어지도록 문제를 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치환하고요. 치환해서 y에 관한 인수분해 한 다음에 이 y 대신에 x의 제곱 플러스 5x를 대입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마 가장 많이 다루게 될 형태일 텐데 인수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fx라 두고요. 왜 fx라 두냐?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선생님 방정식 푸는데 왜 갑자기 함수 단위인데 fx로 둬요? 뭐냐면 함수 값을 대입하기 위해선 반드시 fx 또는 gx 이렇게 놔야 됩니다. 함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식을 fx라 두는 겁니다. 그럼 x에다 얼마를 대입했는지를 쓸 수 있죠. 자, 1을 대입했더니 0이래. 자, 하나만 찾으면 돼요. 근데 두 개 찾았네요. 그죠? 그런 다음에 바로 조립제법입니다. 인수 정리. 대입해서 0이 된 x의 값을 찾으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바로 인수 분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왜냐면 2차식은 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이 두 가지 형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자. 유제 12-2번을 보면 첫 번째 것은 교환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7 그리고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5를 곱하게 되면 치환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8x까지가 공통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번, 3번은 인수정리 4번도 인수정리네요. 인수정리를 한번 이용해서 풀어보세요. 먼저 1번을 풀어보세요. 자, 먼저 1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치환을 할 수 있는 형태를 바꾸는데요. 자,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7 그 다음에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5 이렇게 교환 법칙을 하는 거예요. 플러스 15 이퀄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앞에 두 개의 항과 뒤에 두 개의 항을 전개하게 되면
치환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이 되겠고,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가 됩니다. 이 치환을 할 때는 x의 제곱 플러스 8x를 치환해도 돼요. 그래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여기 전체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을 치환하게 되면 식이 조금 더 간단해지게 됩니다. 자, 이 값을 t라고 치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의 식은 t 플러스 8이 됩니다. 그럼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고 그걸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t의 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5가 되는데 3, 5, 15죠. 그럼 t 플러스 3, t 플러스 5가 되겠고, 자, t 값이 원래는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8x 하나는 플러스 10 이퀄 0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2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얘는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죠? 근데 2차 방정식은 무조건 풀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조건 풀 수 있는 거예요. x의 개수가 짝수니까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4 풀마 루트 6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x는 마이너스, 요 두 번째는 인수분해 되네요. 6이 10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은 인수 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2번은 fx라 두고 0이 된 x의 값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2번과 3번은 풀이 방법이 동일합니다. 자, 먼저 얘를 x를 대입하기 위해서 함수값을 대입하기 위해서 fx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가 되는데, 자, 9의 약수, 9의 약수의 풀마, 이 상수항의 약수, 풀마를 붙여 대입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1 마이너스 1 이렇게 순서대로 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돼요. 얘가. 그래서 f에 마이너스 1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플러스 9가 돼서 0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조립제법을 사용하는 거죠. 조립제법. 그럼 조립제법을 계산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조립제법은 금방 할 수 있을 테니까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조립제법을 해서 나머지를 가지고 2차식을 쓰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뒤의 식이 2차식이니까 이제 안심하고 푸는데 인수분해 완전 제곱식입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 x의 제곱이 아니라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3 두 개의 근을 가져요. 자, 3번도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똑같습니다. fx라 두고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입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상수항의 약수 풀마 1, 풀마 2밖에 없죠. 그걸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해서 0이 된 x의 값을 찾는데, 여기서는 2를 대입하면 0이 돼요. 실제 f2 값을 구하게 되면 2는 8 마이너스 16 플러스 6 플러스 2가 돼가지고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fx 이퀄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갖고 조립제법을 하는 거예요. 조립제법을 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몫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거는 풀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 안 돼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자, x는 자, 이퀄 0으로 하고요. x는 2, 그리고 x는 x의 개수가 짝수니까 1 풀마 루트 2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기본은 인수정리입니다.
자, 4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마찬가지로 인수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fx로 둬요. 그래서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일단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하면 0이 되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4의 약수 풀마 1, 풀마 2 이렇게 차례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f-1을 대입하면 0이 됩니다.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플러스 2, 플러스 4가 돼서 0이 되겠고요. 두 번째도 f2를 대입해도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16 플러스 8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되는데 이게 0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조립제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조립제법. 조립제법은 이제 3차식이든 4차식이든 항상 인수정리를 이용할 때는 조립제법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미 여러 번 해가지고 잘할 겁니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4.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 하나씩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1,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6, 4가 되겠고 마이너스 4, 0이 되네요. 그죠? 자, 두 번째는 2죠. 자, 1, 2, 4,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0이 되네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상수항만 쓰면 돼서 결과적으로 f의 x 이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자, 이퀄형으로 한다면 두 개의 해는 바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x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x의 값은 마이너스 1, 2,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이제 x의 개수가 짝수니까 두 번째 근의 공식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2달 3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는 상반 방정식이라는 이 용어를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상반 방정식 별거 아니에요. 이름만 어려워요. 이름만. 뭐냐면 4차식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꼴인데 x제곱의 항을 기준으로 해서 개수가 좌우로 대칭되는 대칭형, 좌우 대칭형 이런 방정식을 우리는 상반 방정식이라는데 이 상반 방정식이라고 딱 확인됐잖아. 그럼 쉬워요. 나누기 x의 제곱 양변을 x의 제곱으로 나눠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다음에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상반 방정식이냐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매우 특별한 꼴인데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예요. 이게 상반 방정식이냐? 그것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로 치환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양변을 x의 제곱으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x 플러스 x분의 1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x 플러스 x분의 1 있죠?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놓는 거예요. 치환. 그러니까 첫 번째 1번은 양변을 x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 2번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하게 되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t 값을 구할 수 있죠? 근데 이 t 값이 x 플러스 x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럼 양변에 또 x를 곱해서 이때 x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든 다음에 근의 공식. 딱 정해져 있어요. 풀이 방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4차식이 어렵네?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쉬운 거예요. 쉬운 문제입니다. 자, 12달 3번을 보자.
먼저 얘가 상반 방정식이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돼요. x의 제곱을 기준으로 좌우의 계수가 대칭형으로 나타나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2번도 x의 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계수가 대칭됩니다. 상반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풀이 방법이 동일하죠. 양변을 x의 제곱으로 나누고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합니다. 풀어보세요. 자, 12-3번은 두 문제 모두 상반 방정식입니다. 풀이 과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1번만 풀도록 할게요. 상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1번을 풀 건데 우리가 양변을 x의 제곱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양변을 x의 제곱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이 x의 제곱이 0이 아니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0이 아니다라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실제 fx를 뒀을 때 0을 대입해 보세요. 자, 위의 식을 요거를 식을 fx라 뒀을 때 f0 값을 계산해 보면 돼요. f0 값을 계산하면 0, 0, 0하고 4잖아요. 그죠? 이게 0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x는 0이 아닌 거예요. 이 방정식이 해 x 0은 아닙니다. 따라서 x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x의 제곱으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 양변을 x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 마이너스 x분의 8 더하기 x의 제곱분의 4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꼴로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2차항, 분모 분자가 이제 둘 다 2차항 이런 것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자, 교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먼저 4로 묶어주면 4 하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8을 묶어주면 x 플러스 x분의 1 그리고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이때 여기서 이제 요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완전 제곱식 꼴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x의 제곱 플러스 2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2x 곱하기 x분의 1인데 곱하면 1이 되니까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이래야지 완전 제곱식이 돼요. 근데 가운데 있는 항 2를 갑자기 써주면 안 돼요. 그래서 뒤에서 빼기 2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자, 그러면 식을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은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앞에다 써주면 4배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8 x 플러스 x분의 1이 되겠고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이제 다 준비되고 이거를 이제 내림차순으로 전개해 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내림차순으로 전개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전개해 주는데 먼저 칸이 좁아서 x 플러스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해 보는 거예요. 오케이? t라고 치환해 보자. 자, 그러면 이 식은 4t의 제곱 마이너스 8t 하고 마이너스 8 플러스 3이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5 이퀄 0이라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돼요. 자, 얘는 인수분해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리고 허근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럼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자 2 곱하기 2 그 다음에 5, 1 금방 되네요. 그죠? 그리고 5에다 마이너스를 보시면 되니까 자, 얘는 2t 마이너스 5하고 2t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러면 t의 값은 두 개죠. t의 값은 2분의 5가 하나 마이너스 2분의 1이 하나.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한 t는 원래 x 플러스 x분의 1이잖아요. 그죠? 자, 그걸 대입하는 겁니다. 자, t 대신에 x 플러스 x분의 1을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럼 짝은 1번 x 플러스 x분의 1이 2분의 5일 때 하나, 2번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하나. 자, 그런데 아까 x는 0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죠. 그죠? 양변에 2x를 곱하는 거예요. 분모 2x를 곱합니다. 그래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그다음에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두 번째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자, 2차 방정식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근해 공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해를 구하게 되면 결과만 쓰면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x의 값은 2나 2분의 1이 되겠고요. 두 번째 방정식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15가 됩니다. 15i 이렇게. 자, 12-4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다항식이 주어집니다. 다항식 px가 자,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고 그럼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px 이퀄 0이 한 근이 1 플러스 2야예요. 근이 주어졌네요. 1 플러스 2야일 때 실수 PQR의 값, 여기 실수 조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수 조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면 근이 허근으로 주어졌잖아요. 실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왜냐면 봐봐요. AB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A 플러스 BI가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조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를 볼까요? 먼저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그랬으니까 인수 정리에 의해서 또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0이 돼서 PQR에 관한 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두 번째 1 플러스 2i가 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면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식을 전개하는데 좀 오래 걸리겠지만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누는데 그게 0이에요. 그러려면 자, PQR이 실수기 때문에 실수부도 0이어야 되겠고 허수부도 0이어야 됩니다. 그럼 방정식이 1번 하나 하고 3개가 만들어집니다. 미지수 3개의 방정식 3개니까 연립방정식을 풀면 PQR을 모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유제가 3개나 나오네요. 유제 12-4번을 볼게요. 여기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자, 한 근이 루트 3i 무리수로 주어졌죠. 그러면 개수는 유리수 조건이 나와야 됩니다. 유리수 조건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밑줄을 꼭 그으세요. 자, 그러면 이 방법은 뭐냐면 이 3차 방정식을 fx라 둔 다음에 x 대신에 루트 3 마이너스 1을 그냥 대입하면 돼요. 대입해서 유리수 부도 0이고 무리수 부도 0이다 라고 풀면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12-4번을 볼게요. 근이라고 했으니까 x의 값 대신에 루트 3 마이너스 1을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유리수 부와 무리수 부로 나눠줘요. 자, 실제 대입하면 루트 3 마이너스 1의 세제곱 플러스 p 루트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q가 되겠죠. 자, 얘가 0이에요. 좀 귀찮긴 하지만 여기 세제곱을 전개할 수는 있죠. 그죠? 전개해 주는 거예요. 열심히 전개해 줘요. 우리가 이제 a-b의 세제곱을 전개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 공식을 이용하면. 자, 길지만 한번 써볼게요. 루트 3의 세제곱 3 루트 3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3 루트 3 제곱 3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1 네, 플러스
어디 보자. 3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뒤에 것은 p 루트 3이 되겠고 마이너스 p가 되겠고 플러스 q. 자, 이렇게 전개를 한 다음에 루트 3이 있는 한끼리 묶어주고 루트 3이 없는 한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루트 3이 있는 한끼리 묶어주면 자, p 플러스 u이 되겠고요. 루트 3. 루트 3이 없는 한끼리 묶어주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p 플러스 q 마이너스 10이 되겠고 이거 0이죠. PQ가 유리수인 상태에서 이 식이 0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유리수의 성질에 의해서 무리수 부두 0이고 유리수 부두 0이어야 돼요. 그러면 PQ 미지수 두 개, 방정식 두 개니까 당연히 풀 수 있는 거죠. 당연히 P는 마이너스 6이고요. P에다가 마이너스 6을 대입하고 Q의 값을 구하면 Q는 4가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12-5번을 설명해 줄게요. 3차 방정식이 주어졌고 한 근이 무리수 부로 주어졌잖아요. 무리수로 주어졌죠. 그럼 일단은 개수가 실수 조건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실수 조건을 반드시 밑줄을 긋고 실수 조건이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는 12-5번을 풀어보도록 하죠. 12-5번. 자, 여기서 한 근이 1 플러스 2i 플러스 i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근을 한번 볼까요? 자, x의 값에다 우리가 대입할 건데 1 플러스 2i인데 플러스 i분의 1이야. 우리 분모를 유리수로 만든다. 분모 유리화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똑같이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야 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 i를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값은 1 플러스 2i 그리고 마이너스 i가 되고 결국에 이 한근은 1 플러스 i가 되는 거야. 그게 근이라고 했으니까 x의 값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대입하는 거예요, 그대로. 자, 그러면 2배 1 플러스 i의 세제곱 플러스 p 1 플러스 i 제곱 플러스 q 1 플러스 i 마이너스 6 이퀄 제로를 만족합니다. 자, 그럼 얘를 전개하면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건 전개를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1 플러스 i의 세제곱 이런 전개하는 연습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제곱이야 당연히 하겠죠. 그죠? 쭉 전개해 보세요. 전개하고 나서 실수부끼리 허수부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결과만 쓰면 실수부는 Q-10입니다. 그리고 허수부는 2P 플러스 Q 그 다음에 플러스 4 I예요. 자, 그러면 미지수 두 개, 방정식 두 개죠? 아, 여기서 먼저 PQ가 실수이기 때문에 자, 실수부도 0이 돼야 되고 허수부도 0이 돼야 됩니다. 미지수 두 개, 방정식 두 개니까 PQ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Q는 10이 되겠고 두 번째 식에다가 Q에다 10을 대입하니까 P의 값은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12-6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PX가 있습니다. ABC는 유리수 조건이 있네요. 다항식 PX를 X-1로 나눈 나머지 오케이 마이너스 8 한 근이 자, 방정식의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로 주어졌어요. 근이 무리수라는 얘기는 개수가 유리수 조건인데 유리수 조건이 있죠. ABC는 유리수 조건이 있죠. 그랬을 때 P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나머지 정리하면 되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 문제는 A, B, C를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A, B, C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자, 풀어보세요. 자, 12-6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PX가 주어졌고 첫 번째가 P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8이라고 했잖아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x 대신에 1을 대입하라는 뜻이 되겠죠.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그죠? 자, 그러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마이너스 8이에요 라고 해서 ABC에 관한 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자, 하나의 식을 찾아냈어요. 하나. 그러면 ABC 미지수 3개니까 방정식도 3개, 2개가 더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그랬어요. 근이라는 거는 x의 값이죠. 그걸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대입하면 0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 자, 두 번째 1 마이너스 루트 2를 x 대신에 대입 세제곱 a 1 마이너스 루트 2 제곱 플러스 b 하고 1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d 이퀄 0입니다. 이걸 열심히 전개해 줘야 돼요. 오늘 보세요. 세제곱에 관한 전개식이 많이 나오죠.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이건 실수 없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실제 전개에서 마찬가지예요. 여기 유리수 조건이 있잖아. 왜 있냐면 유리수부와 허수부가 아니라 무리수부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실제 루트 2가 있는 것끼리 없는 것끼리 묶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유리수부는 3a 그 다음에 플러스 b 플러스 d 더하기 7 플러스하고 루트 2 무리수분은 마이너스 2a 그리고 마이너스 b 그리고 마이너스 5 루트 2 이퀄 0이 되고요. ABC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유리수 부도 0이 되겠고 무리수 부도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방정식이 2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찾았네요. 그죠? 방정식 3개 1번 2번 3번 미지수 3개의 방정식 3개 그러면 ABC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실제 1번과 2번을 그냥 2번에서 1번을 빼면 예를 들어서 3a 더하기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7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9잖아요. 그냥 빼면 다소거되고 a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많다라고 해서 어려운 거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2a 값은 2가 되겠고 a 값은 1이 되고 나머지 식에다가 먼저 a 값에다 1을 대입하고 b, c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b, c 값을 모두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때 구하면 b의 값은 마이너스 7이 되겠고요. c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대입해서 자, px를 구할 수 있는 거죠. px는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7 마이너스 3이 되겠어요. 4입니다. 라고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필수 예제 12-5번을 볼게요. 여기 3차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x는 1을 근으로 갖는데요. 그럼 1을 대입하면 0이 된다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b를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 바로 a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죠? 이거는 순서대로 주어졌네요. 아주 예쁘게. 그죠? 자, 그래서 근의 판별인데 이렇게 1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뭐 쉽죠, 문제는. 자, 그러면 대입해서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사실은 위에서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돼요.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바로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1차식 곱하기 2차식. 왜냐면 근이 x는 1이라는 얘기는 x-1을 근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1번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그럼 2번이 자, 어떤 조건인지 볼까요? 실근이 1분이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졌는 얘기죠. 그죠? 서로 다른 두 허근 조건이죠.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쉽게 문제의 조건을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는 요거는 좀 함정이 있는 문제네요. 요 2차 1만 갖는다 그랬으니까 제곱식이 x는 1을 근으로 가질 수도 있잖아요. 중근. 그죠? 중근 조건도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그 조건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중근을 가질 때입니다. 중근. 그럼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중근을 가질 조건.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냐면 x는 1을 중근으로 가져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2차식의 근이 1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중근 조건, 그러니까 2차식 자체가 중근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x는 1을 근으로 가지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뭐냐면 요걸 보세요. 중근 조건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자면 여기서 이미 x는 1을 근으로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중근을 가질 조건은 두 가지예요.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거나, 그죠? D가 0이거나, 그죠? 또는 요 2차 방정식이 x는 1을 근으로 가지면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x-1과 함께 중근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내용이 너무 많다. 끊어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자, 12-7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3차 방정식이 있는데 A 값에 관계없이 하나의 식을 근하는데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A 값에 관계없이라고 한다면, A 값에 관계없이라고 한다면 얘는 항등식이죠. A에 관한 항등식이죠. 다시 말해서 A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전개해 주는 겁니다. 오케이? A 그리고 나서 그 계수와 상수항이 0이 되는 조건을 이용하는 거예요. A 값에 관계없이. 자, 12-7번을 볼게요. A 값에 관계없이 라는 얘기는 뭐냐면 A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를 묶어주면 x 플러스 1 A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퀄 0인데 얘가 모든 A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자, A의 개수도 0이고 이 상수항도 모두가 0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퀄 0, 이퀄 0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두 식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그죠? 모두 만족하는데 그 값은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 중근을 가지래요. 중근. 실수 A 값을 구하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나눠야 돼요. 뭐냐면 자, 얘가 이제 A 값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이제 근을 가져야 되니까 자, 이제 1번에서 우리가 실근을 구했잖아요. x는 마이너스 1 근을 구했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위에 3차 방정식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a 이렇게 쓰고요. 자, 여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리고 2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되겠고 a가 돼서 0이 됩니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의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자, 2번을 풀 때 1번 조건을 이용해서 먼저 인수분해를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위의 식은 x 플러스 1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이퀄 0으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보면 중근 조건이잖아요. 근데 벌써 근을 하나 알고 있어요. x는 마이너스 1을 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1번 조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이퀄 0의 근이 마이너스 1이면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1 플러스 2 마이너스 a는 0이 돼서 a는 3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2번 x가 근이 마이너스 1이 아니어도 돼요. 여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이퀄 0이 중근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d를 구하면 되겠죠. 여긴 4분의 d를 이용하게 되면 b의 제곱 플러스 a 이퀄 0이 돼서 결국 a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중근을 가져요. 그 값이 어떤 값인지 몰라요. 하여튼 중근을 가질 조건은 a 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3이면 됩니다. 라고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12-6번을 볼게요. 우리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한 호근을 오메가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메가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두 개의 방정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0. 그러면 이런 조건들을 네 개의 조건을 그냥 얻을 수 있는 거야. 네 개의 조건을. 자, 여기서 이거를 저번에도 강조했지만 근을 구할 때 근을 오메가로 두는 것은 세상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오메가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 이거 적어주고 반드시 암기하세요. 방정식은 오직 두 개입니다. 오직 두 개, 오직.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 하나,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퀄 0 두 개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x의 세제곱이라면서요? 양변에 x 마이너스 1을 곱하면 x 마이너스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이 되는 거예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죠. 두 번째는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하는 겁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거 x의 세제곱 플러스 1 이퀄 0이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퀄 0의 근만 오직 오메가로 표현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x의 세제곱 플러스 1 이퀄 0의 근만 오메가로 표현합니다. 이거만 알면 오메가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두 개를 외우질 않아요, 아이들이. 정말 신기해요. 이 두 가지만 알면, 오직 두 개만이라는 것만 알면 오메가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데 나올 때마다 틀려요. 대부분 아이들이. 굉장히 멍청한 거죠. 그죠? 답을 주어지는 문제인데 오메가라는 문제는 답을 주어지는 문제예요. 그런데 열의 9명, 거리 열의 10명은 이걸 몰라요. 외우려고 하진 않아요. 참 신기합니다.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오메가가 근이라고 한다면 요 네 개의 식을 다 유도할 수 있고요. 요 네 개의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의 식에서 자,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니까 이걸 차수를 전부 다 오메가의 세제곱에다가 1을 대입해서 차수를 전부 다 2차로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낮출 수 있어요. 그러면 오메가에 관한 2차항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뭘 이용하냐면 오메가의 제곱 이걸 변형을 하면 오메가의 제곱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나타낼 수 있거든. 결국에 아무리 차수가 높아도 오메가에 관한 1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복잡해 보이지만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너무나 쉬운 문제예요. 이걸 어렵다고 느낀다면 수학을 포기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틀이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 아까도 말했지만 상반방정식처럼 풀이 방법이 아예 픽싱이 되어 있는 문제 자체를 어렵다고 느낀다면 노력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돼요? 진짜 어려운 문제는 매우 단순한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지? 라는 문제가 어려운 거지. 풀이 방법이 아예 픽싱 돼 있는 문제는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그거는 만약에 그걸 못 풀겠다고 한다면 나는 수학을 공부할 마음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켤레 복소수로도 만들 수 있어요. 켤레 복소수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오메가가 근이면 오메가 바, 켤레수예요. 켤레수도 근입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켤레수도 근입니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거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 요 식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봐요.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이퀄 0, 이걸 이용할 수도 있고, 아까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퀄 0의 근이 오메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두 근이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예요.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자, 근과 이거 메모 잘해도 갑자기 얘가 왜 나왔어요? 라고 의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 두 근의 합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고요. 두 근의 곱 오메가 바는 1입니다. 이걸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서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에요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선생님 누누이 얘기하지만 틀이 정해진 문제는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매우 쉬운 문제예요. 틀이 정해진 문제. 이런 틀이 정해진 문제는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해서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오늘은 12-8번을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메가를 근으로 가는 두 번째 방정식이 나왔네요. 그죠? 오늘 두 개를 다 하는 거예요. 만족할 때 아래식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얘를 1차식 오메가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12-8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x의 세제곱 더하기 1 이퀄 0의 한 흑은이 오메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식이 쭉 나와야 돼요.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구나.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구나. 그리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1이구나. 그리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이퀄 1이구나. 이게 쭉 나와야 돼, 한 번에. 오케이? 한 번에 쭉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켤레수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켤레수들이 나왔잖아. 그럼 어차피 켤레도 근이 되기 때문에 켤레에 관한 문제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메가 바의 켤레, 오메가의 켤레의 세제곱 이퀄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의 켤레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켤레 플러스 1도 0이 됩니다. 이렇게 6개의 공식이 쭉 나와야 돼요. 이거는 그냥 픽싱이에요. 픽싱.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만 알면 이제 거의 대부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위의 식에서 오메가와 오메가 켤레로 나눠줍니다. 자, 나눠서 한번 써보세요. 자, 위의 식은 자, 차례대로 한번 써볼게요. 오메가 플러스 3 오메가의 세제곱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얘는 9 땡땡 할 필요 없겠다. 10개밖에 안 되니까 5 오메가의 5제곱 플러스 7
오메가의 7제곱 플러스 9 오메가의 9제곱 이렇게 되겠고, 자 오메가 켤레를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오메가 바의 제곱 짝수항이네요, 그죠? 플러스 2 오메가 바의 4제곱 플러스 4 오메가 바의 6제곱 플러스 3이 되겠네. 3 2를 앞으로 빼냈으니까 3 오메가 바의 6제곱 플러스 4 오메가 바의 8제곱 플러스 좀 좁네요. 자 플러스 5 오메가 바의 10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나눠졌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이용할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오메가의 세제곱에다가 전부 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수를 2차 이하로 낮출 수가 있는 거죠. 또 오메가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니까 차수를 둘 다 2차 이하로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퀄 오메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마이너스 5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7 오메가 마이너스 9 이렇게 마이너스 2 오메가 바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오메가 바 플러스 3 하고 플러스 4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5 오메가 바. 자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4 오메가의 바의 8제곱이 왜 갑자기 4 오메가의 제곱이 되느냐고 물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값은 4배 오메가 바의 세제곱의 제곱 곱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이잖아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4 오메가 바의 제곱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이 과정은 하나하나 여러분들 꼭 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고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오메가 바의 제곱 이거 있죠. 이 식을 이용하면 자 두 가지로 봐요.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 바 마이너스 1로 차수를 아예 1차로 낮출 수 있는 거야. 이걸 일일이 다 대입하는 거야. 자 대입해서 칸이 좁아서 결과만 간단하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 낮추게 되면 3 오메가 플러스 4 오메가 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차수를 다 1차식으로 낮춘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이렇게 남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오메가 바는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합이 1이라는 식이 있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1이라는 식이 있죠. 그래서 이걸 대입하는 거예요. 오메가 바 대신에 1 마이너스 오메가로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 오메가 플러스 4 1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전개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